23일 금요일 방송 여러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불금입니다.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날이고 금요일 재밌게 노세요. 예, 불타는 금요일 파이어. 지금 연말 갈수록 더 금요일이 주말이 아주 절실해지고, 예, 정말 여러분들 뭐 많은 계획들을 했겠지만, 그래도 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뭐 일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오히려 뭐 이렇게 굉장히 연인들은 좋지만 우울증이 많이 걸릴 만한 솔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파이팅 하세요. 예, 그럴 때는 저 자신을 좀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면 또 커플입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는 굉장히 뭐 가슴에 뭔가를 갖고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초공 맞추기 이벤트 있습니다.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고 오답도 많이 보내주시고 공명과 가수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1077 김문자 합시하시고. 저저 왜 저래? 이야, 왜 이렇게 열정적이야? 막 앞으로 달려오네. 센 여자 왔네요. 혼자 한번 해봅니다. 4107 김문자 합치면은 안 써. 격앙돼 있는 여자가 한 번 오셨습니다. 저런 자, 솔로죠. 네네. 노래 나가겠습니다. 맞춰보세요.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잘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첫 곡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곡들로 가고 있어요. 시티즌 제인. 제인이 어제 시민권자인가봐요. 시티즌 제인. 참 가수 이름 웃긴다. 시티즌 제인 시민권자예요. 이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울 찬우. 예예. 예. 이런 거예요. 시티즌 제인, 서울 찬우 이딴 거네요. 대한민국 주민 뭐 김태균. 뭐 재미난 가수네요. 가수 자체가 겁나 재밌네요. 예예. 어유. 징글벨락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인이 미국 비자가 있는 모양인데요. 자, 징글벨락. 굉장히 재미난 오답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민물장어가 부릅니다. 오빠는 풍천장어야. 8840님. 오빠는 풍천장어야. 예. 5001 우사인 볼트가 불러요. 제자리 걸음. 6446님 산타크로스가 부릅니다. 초보 운전. 8910님 상사가 부릅니다. 법인카드. 재밌네요. 자 1428님 릴리아가 부릅니다. 니나노. 네, 재밌습니다. 자, 재미난 오답도 고맙고요. 2시 탈출 컬처 1부는요. 크리스마스 특집 컬투쇼 드림 캠페인. 네, 컬투쇼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자 이번 주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서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의 소원을 드림 캠페인에서 한 주간 다 이루어드립니다. 총 20분이 되겠죠. 네, 모든 분들을 우리 컬투 꽃배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하고 컬투쇼에서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오늘 그 한 주간은 컬투 꽃배달에서 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참 잘하는 회사야. 자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만나볼까요? 자 박선욱 씨 잦은 출장과 늦은 귀가를 밥 먹듯이 하는 30대 유부남이에요. 당연히 아내랑 자주 싸우는데요. 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딱 한 잔만 하고 11시에 들어 한 잔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금씩 먹고 얘기해. 집에 가니까 아내랑 4살 먹은 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왠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아내한테 키스를 시도했는데 발버둥 치면서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인간아, 아들 안 자고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이 실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크하게 하던 거 계속해. 4살짜리가? 와, 순간 4살 먹은 이 녀석이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어떤 걸 계속하라는 거지? 혼란이 왔습니다. 제 소원은 아동용 침대예요. 아동용 침대에 아들을 재고 아내와 하던 걸 마저 하고 싶어요. 둘째 가질 수 있게 소원 들어주세요. 아동용 침대 소원 이뤄드립니다. 인구 정책을 위해서라도 이제 필요하죠. 빨리 둘째를 낳아야 되니까요. 이영화 씨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86. 장순이 씨. 네? 그러네요. 장순 씨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돌봐드리는 할머니 댁 보일러는 고장난 지 오래고 형편이 어려우셔서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사세요. 장판에 누우면 등은 따뜻한데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대요.
외풍이 심해서 집에서 점퍼를 입어야 돼요. 할머니 댁 전기 효율이 높은 2단 난로를 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할머니를 뵈러 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기 힘들면 전화라도 한 통 부탁드려요. 할머니께서 많이 기다리십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게 소원이에요. 해주셨습니다. 훈훈하네요. 아직분들이 왜 찾아오질 않을까요? 해외에 있나? 꽃 배달해서 난로를 갖다 주네요. 예, 좋습니다. 2단 난로 위에도 좀 따뜻한 거. 전기값은 어떻게 돼요? 몰라요. 자, 일단 난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유경희 씨, 봉사 카페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봉사 활동을 가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기다려져요. 저희 회원들이 찾아가는 곳은 화성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는데 35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현재 15명의 봉사자들이 10,000원씩 걷어서 아이들 간식과 미술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한 선물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걸 아이들이 피자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답니다. 아이들한테 피자를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소원이에요 하셨네요. 유경희 씨. 그래요. 피자 배불리 먹게.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곳에서 많이 왔네요. 훈훈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86이 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이영화 씨입니다. 방귀 소리도 엄청 커요. 뿡와!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축하드립니다. 진심해요.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른 이웃들과 같이 타도 신경 안 쓰고 방귀를 뿡! 빵!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면 걸음에 맞춰서 빵! 저는 좀 창피해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방귀를 크게 껴? 왜? 너무 크다고 방귀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 이제까지 자기 방귀 소리가 안 들려서 크게 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고막을 다쳤는데 어려운 형부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서 오른쪽 귀가 안 들리세요. 귀가 안 들려서 방귀를 크게 꼈겠습니까? 귀가 안 들려서 가족 간의 소통도 힘들고 친구를 만나기 힘들어서 강아지와 지내는 시간이 많으세요. 할아버지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음성 증폭기를 선물해드린 게 소원이에요 해주셨네요. 이 할아버지가 강아지랑 놀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방구쟁이 할아버지죠. 개가 할아버지 이게 팔 옷자락을 확 물었거든요. 이거 한 방에 확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컬투 꽃배달과 함께하는 드림 캠페인 특집 모두 소원 이루십시오. 연말이 이게 훈훈해야 돼요. 네? 훈남 훈녀들이 훈하게 이렇게 좀 길거리들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훈훈합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요. 자, 이것을 이제 나누고 사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그 재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밌게 엄청난 재능이죠. 웃음. 아니 따뜻한 웃음을 매일 드리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런 DJ가 될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세워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걸 어떻게 했냐? 요딴 식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굉장히 창피해요. 수많은 방송들의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많죠. 모르고 계신 프로그램들 되게 많습니다. 그중 1등. 자, 익명으로 조회수 44건, 선수 2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 얼마나 실수했길래 익명을 2번이나 부탁했습니다. 익명이요? 반드시 익명을 해달라고. 네. 이름을 안 썼으니 제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컬투를 사랑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꼼꼼하고 침착하던 제가 애 낳고 나니까 건망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산후 건망증 이렇게 뭐 이런 게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참 엄마가 되는 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4년 전 일입니다. 졸린 주부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중간에 갑자기 이런 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네요. 일하느라 애 보느라 휴가도 없이 정신없이 지내다가 남해로 혼자 여행을 떠날 기회가 생겼어요. 뭐 어떻게 다 혼자 여행을 떠나냐? 그러니까 애가 있는데 두 아이 엄마인데. 너무 설렜던지라 새벽에 겨우 잠들고 아침 7시에 출발했어요.
3시간쯤 달리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죠. 밤새 뒤척이느라 전 졸리고 또 졸리고 했어요. 쓰리 졸리고 전 졸리고 또 졸리고 화장실에 들러서 잠도 깰 겸 찬물에 손도 씻고 나와서 핫바랑 통감자를 사들고 다시 차에 탔죠. 더 졸리지 먹으면. 휴게소의 아주 별미죠. 헛바랑 통감자. 아, 아빠 예술이죠. 감자를 조금 더 바삭하게 구워줘야 맛있는데 희어멀건한 것들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다들 공감하네요. 중간에 안 익은 것도 몇 개 있고요. 최유자분. 오시마! 네. 소금이 제대로 묻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열심히 달렸죠. 몇 분 정도 달리다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눈을 돌렸는데 웬 남자 면도기가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어떡해! 저는 분명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졸렸던 저는 잠이 덜 깬 채 정신없이 주차장 맨 앞에 서있던 제 차와 같은 차종을 타고 핫바를 입에 물고 휴게소를 그냥 나온 거예요. 이미 출발한 지 30분이나 지났는데 급히 전 차를 돌려 그 휴게소로 키가 꽂아 있었던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나 보죠. 그 휴게소로 다시 들어갔어요. 차가 서 있었던 곳엔 차주로 보이는 아저씨와 고순대가 와 있더군요. 고속도로 순찰대 고순대. 차주인 아저씨는 절 보더니 소리치더군요. 여기 왔네. 여기 왔어. 내 차가 왔어.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풀려 무릎으로 걸어갔어요. 솔직하게 모든 말씀드렸고 다행히 차주분도 없던 일을 해주셨죠. 몇 번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고 다시 차문을 열어 먹다 남은 통감자와 핫바를 꺼냈죠. 컬투쇼를 통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정말 졸렸나 보네. 삶이 지쳐 있었군요. 그럴 수 있겠죠. 육아 때문에 또 산후 우울증도 시달리시고 똑같은 차라면 그럴 수 있죠. 건망증 때문에 남의 차를 타시고. 아니 전에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마트에 가면은 아이랑 같이 차에 있고 와이프가 혼자서 이제 큰 마트 말고 잠깐 뭐 하나 사는 거 있잖아요. 차 옆에다 갓길에 대놓고 딱 들어가요. 근데 아줌마 둘이서 막 쇼핑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막 얘기하시다가 문을 딱 열고 자연스럽게 둘이 타요. 막.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야 여기? 내 차가 아니네.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그냥 타는 거예요. 저는 남의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 그 심연섭 씨를 만나러 강남에 갔다가 뭐 이 얘기를 하고 나와서 밖에서 차 있으니까 기다리겠다 그래. 툭 탔어요. 현섭이 차인 줄 알고 심연섭 차인 줄 알고 가자 그래.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정찬우 씨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네. 정찬우 씨를 놀라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내렸어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자,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친구 유명한이라는 친구 이름이 유명하니까요. 제 친구 얘기입니다. 친구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유명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유명한이 일으킨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와 명한이는 인천에서 홍대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저는 맨 뒷쯤에 앉아 있었고 명한이는 중간쯤에 앉아 있었죠. 버스는 10,000원이었고 명한이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차도 막히고 30분쯤이 지났죠. 고속도로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빠지는 도중에 갑자기 명한이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요? 자리를 벅찼대요. 빵! 가슴이 벅찬 거죠. 자리를 벅찼겠어요.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앞사람의 정수리 찾겠죠, 그죠? 그쵸. 앞사람의 정수리 쪽에 있는 머리카락들을 사정없이 쥐어뜯는 거예요. 자다 말고. 그런데 이럴 수가. 앞에 계신 분은 50대 아저씨였는데 순식간에 아저씨 머리카락이 통째로 뽑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저씨 머리카락은 가발이었어요. 명한이는 꿈을 꾸는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빵이라니
내가 빵이라니. 아저씨는 이상하게 당황하셨는지 학생이 왜 빵이야? 왜 빵이야? 그리고 얼른 내 가발을 줘. 학생. 하지만 명환이 여전히 멍한 상태라도 이거라도 제발 15번만 제발. 이 뭔 소리야? 뭔 얘기야? 꿈을 꾸고 있대요. 그러면서 가발을 꾹 움켜잡았어요. 아저씨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큰 목소리로 학생 가발 꽂아. 가르마 망가진다니까. 큰 목소리에 명환이는 놀라서 잠을 깨서 눈을 떴어요. 명환이는 자신의 손에 있는 가발을 보고 주위의 눈치를 보며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연신 외친 후 저와 함께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려 명환이에게 야 무슨 꿈을 꿨길래 아저씨 머리카락을 움켜주고 빵이라니 너 빵 먹고 싶냐? 그러자 우리 명환이 멋쩍어서 말하더군요. 아니 시험을 봤는데 내가 빵점 맞은 거야. 너무 충격받았고 시험지를 꾸기는 거였어 꿈이. 그렇습니다. 명환이 혼자 말한 건 내가 빵점이라니였어요. 아저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빵점. 버스에서 잠들면 저럴 수 있죠. 예전에 학창 시절에 버스를 타고 짐 받아주잖아요. 옆에 사람이 오면 가방 같은 거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드는데 이제 잠이 든 거야. 이 사람이 내려야 되니까 가방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 줬어요. 그렇게 하고 잠 들어갔고. 자기가 뺏어간 줄 알고. 그 사람 못 내렸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여학생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쁘진 않았어요. 대중교통에서 자다가 경기 많이들 일으키죠. 좀 앞사람 차고. 진짜 민망하더라니까. 이 가방을 막 당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잡고 끌어가지고 잠이 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이러면서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한 학창 시절이었어요. 너무 노느라고. 출퇴근길은 상당히 피곤하죠, 그죠? 막 좋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놀았던 찬우가 국민 DJ가 돼 있으니까 근데 유면자 씨가 놀랄만도 하죠. 이렇게 여자분이 앉아 있고 위에 또 손잡이를 잡은 남자분 서로 조른 거야 이렇게. 남자분이 게다가 이 침을 턱. 이거 유명한 얘기죠. 네, 침을 뚝 흘렸는데 여자분 다리에 딱 떨어졌는데 여자분 거기에 딱 놀란 거야. 그래 딱. 아니 손등에 떨어진 거야. 손등에. 손등에 떨어졌구나. 손등에 딱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흘린 건 줄 알고 이렇게 했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주 피곤한 이 지하철 출퇴근길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졸았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분은 몰라요. 자기 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도 떨어뜨린 사람도 몰라요. 그럼요.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조차도 본 사람만 알아요. 두 사람은 교감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의 뻐꾸 이제 좀 한 번만 더 알려주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눈앞에 펼쳐진 황당한 상황 좀 많이 오늘 안 알려줬구나. 뻐꾸기를 늦게 알려줍니다. 황당한 상황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샤벨 077 김문자 합쳐가지고 저분 앞에 있는 남자분 어이없습니다. 벌써 2시네? 엄마, 돈 좀 주세요. 또 PC방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선자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허락이.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2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자, 2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의 신들린 로키 김태균 낮은 버럭 대마왕 미친 소찬우 미친 거죠? 헐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지금이니? 복태아버지 그만 먹어요. 당신이 임산부가 아니라 내가 임산부예요. 신혼아, 엄마는 아줌마가 아니야. 엄마는 네 엄마야. 아줌마 말고 엄마라 그래. 우리가 여러분의 DJ 국민 DJ 도시 탈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 도시 탈출 정치인 정치율 1위 연예인 정치율 2위 회원 정치율 2위 본인 정치율 2위 외계인 정치율 2위 지구인 정치율 2위 모든 사람들은 컬투쇼를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당신은
주위에서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위험을 감수하고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세요. 긴급 사연인 겁니다. 자, 이보람 씨, 학교 선생님인데요. 스쿨 티처군요. 아이들 자습시키고 잠시 교무실을 갔다 왔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있더군요. 전 화가 나서 교실에 딱 들어서며 큰 소리를 외쳤어요. 자습하라고 했지. 누가 떠들랬어? 애들 손 감고 눈머리 해. 다들 손을 감고 눈머리해. 손을 감고 손 감아. 눈머리 어떻게 해? 애들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시범을 보여달래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순희 씨입니다. 머리가 100% 백발인 팔순 어머님과 같이 사는데요. 몇 년 동안 염색을 안 하시는데 주변 친구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염색을 하신다더군요. 대충 제 새치 염색 위치를 전화로 알려줬어요. 뭔 소리야? 그리고 지금 집에 왔는데 우리 딸내미 멋내기 용인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셨네요. 그냥 노랑도 아니고 완전 연노란색이요. 어머님도 당황하셔서 이걸 어쩌냐? 왜 이런 색이 됐는지 모르겠다. 근데 노인정 최씨 영감이 캔디 같대. 마음에 드시나 봐요. 할머니 캔디네요. 이연숙 씨, 39살 아줌마예요. TV를 보던 작은 아이가 제게 묻더군요. 엄마는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저 생각해주는 아이가 되긴 해요. 엄마 미소를 지으며 엄마는 그냥 다 좋아. 곧 엄마 생일이라 그러는구나. 그러자 우리 아이 TV에 나오는 광고를 가리키며 제게 말해요. 그럼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저거 해줄게. 기쁜 마음에 TV를 봤는데 헐, 상조회사 광고네요. TV를 갖다 버릴까요? 이승희 씨입니다. 식당 알바생인데요. 지금 가게에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식사와 계란말이를 시켰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드시진 않고 뭔가 주섬주섬 꺼내시는 거예요. 뭘 하시나 가만히 봤더니 헐, 음식 접시는 한 켠으로 밀어놓고 고스톱을 쳐요. 표정이 엄청 진지해요. 밥값 내기를 해요. 벌써 세 판째예요. 박빙이에요. 들어오신 지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식사는 언제 하려고 그러나요? 와, 즉석내기네, 즉석내기. 네, 긴급사연 119였고요. 컬투! 도락관 아우 와. 안녕하세요. 정미가 쇼다는 현장에서 함께 펼치는 현장으로 코너콜 돌아가는 거 잠이가 잠자가 잠이야 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땡큐 보이 코퍼레이션 컴온 제기로 랄랄랄랄라. 네, 지구인들의 해피바이러스 듣기만 해도 몸이 좋은 균들이 몸에 퍼지는 것 같은 정말 몸에 좋은 듣는 유산균 김태균이에요. 자, 오늘 오신 분들입니다. 김서연 씨. 전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을 네. 베이비시터로 양성하여 어허.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일하는 시니어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네. 그러면 베이비시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옆에 예, 계시는 오늘 다 분이. 오셨어요. 아하. 예. 근데 한 분이 그래서 베이비시터라고 그랬구나. 한 분이 여기 스튜디오를 늦게 오셔갖고 아, 네네 맞아요. 저기 입구에서 베이비시터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 거에서 여기 컬투쇼니까 마침 저 옆에 수유 공간이 있거든요. 우리 PD가 거기를 알려준 거예요. 다시 오셔갖고는 베이비시터라고 그러셔갖고 네. 그러셨구나. 네네네. 이 저희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저희 어머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베이비시터 활동을 하시고 나서 아이들을 돌보시고 나서 얼굴 미모들이 다 20대 예? 20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네 저희 어머님들 다 종로에서 베이비시터 활동하고 계셔서요. 예. 얼굴이 밝아지셨겠죠. 화나고 일을 하시고 20대. 이제 아이들을 돌보시니까 그죠? 끝까지 20대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본인은 몇 대예요? 아 저는 10대예요? 10대. 네? 10대요? 엄청 노안이네요. 그래요. 어머니 좋은 일을 한다는 참 좋은 마음이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일로 네. 오빠들 먹으라고 빵 갖고 아, 왔거든요. 진짜로? 아유,
그러고 보니까 10대처럼 보이네요. 아유 어제 술 먹어서 속도 안 좋은데 저 니길리그람 빵을 갖다 주네요.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잠깐 어머니 한 분만 바꿔줘 보세요. 네. 어머니 일을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세요? 저기 엄마보다 네네. 저를 먼저 아기가 반겼을 때 네네. 정말 사랑과 정성을 해서 엄마보다 나를 찾으니까 나한테 사랑을 더 느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윤문식 보람을 씨가 오신 것 느껴요. 같은 느낌. 어머니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그거 한번 한번 해보세요. 해.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는 못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부탁해요, 어머니. 어머니. 물론 이런 잠깐 싸가지 없는 요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큐. 이런 싸가지가 없어요. 어머니 한 번 더 윤문식 씨랑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재밌으면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네 네. 이런 싸가지가 없네. 어머니도 너무 웃겨. 우와. 그런 건 못해요 그러더니 아유 재밌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아 어머니 잘 계시네. 손자 뭐 손녀가 있으세요 지금? 딸이 교사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가. 아직 안 가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그 아기도 좀 보고 싶은데 그죠? 그럼 더 예쁘겠네. 그러니까 그 지금 제 나이에 아기가 없으니까 예. 베이비시터로 가서 걔한테 아기한테 정성을 다 썼죠. 아. 그러니까는 또 그 아기가 또 무럭무럭 자라서 예. 대통령이 만약 됐다 하면 예, 예. 제 자신의 굉장히 보람을 또 느끼는 일이에요. 예. 대통령이 꼭 돼야 됩니까? 대통령이 그 아이가 안 되면 싸가지 없는 아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황연숙 씨, 윤문식 선생님 오랜만에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건축 일에 종사하는 컬투쇼 왕팬 부부입니다. 아직 아기가 없어요. 컬투쇼 가서 길 좀 받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을 봐서는 아기가 한 10명은 생길 얼굴인데. 사실은 예. 그분이 오늘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게 아, 되셔가지고요. 대신해서 오셨어요. 대신 왔어요. 본인은 아이가 있죠? 그렇죠. 충분히 있는 얼굴이에요. 완전 저다지 애가 대단해요. 없고요. 사실 저는 어디 오는지도 모르고요. 네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SBS 1층에 가면 누가 데리러 올 거라고. 네네. 그래서 저희 둘 다 봤는데 와서 앉아보니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오는 일도 모르고 온 거예요? 네 그냥 1층에 가면 누가 데리러 올 누가 거라고 데리러 그래서 온다? 네 가서 접선을 해봐. 그래서 그분도 아까 짓궂다. 1층에 계신 그 경비 아저씨한테 네네. 누가 데리러 오냐고 그랬더니 작가분이 데리러 올 거라고. 저를 누가 데리러 옵니까? 뭐래요 경비 아저씨가? 작가분이 데리러 올 거라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단 와보시니까 어떠죠?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신기하고 네. 그렇게 또 길을 받으시면 아이가 곧 생길 겁니다, 그죠? 아니, 저분은 있다니까요 아이가. 없습니다. 없으세요? 왜요? 아직 계획을 아이는 안 한 하시고. 15명은 날 것 같은 얼굴인데.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아이 예쁘게 나면요. 아이를 돌봐주러 윤문식 선생님이 갈 겁니다. 돌봐주러 가요. 자. 네. 자 김지민 씨 작년에 아빠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이고. 본인도 힘드실 텐데 자식들 앞에서 항상 밝은 모습만 보이는 우리 엄마. 그렇죠. 엄마가 두 분 정말 좋아하세요? 저희를 좋아하신다고. 우리를 우리가 두 분 있다니 깜짝 무슨 소리야? 그래요. 나 엄마가 두 분이란 줄 알고. 아유 아빠가 두 분이. 그래요.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안녕하세요. 가셨군요. 네. 근데 엄마는 항상 이렇게 티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그죠? 네, 많이 그죠? 노력하세요. 1년 되신 거예요? 네, 언제쯤 몇 월쯤 딱? 작년 5월 말쯤. 1년이 좀 넘었군요. 그렇군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가슴속에 묻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그죠? 네, 사람이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네. 그 못 잊으면 못 산대요. 명나서 못 산대요. 아마 뭐 저희들도 아버지가 안 계신데 하늘나라에서 같이 계실 겁니다. 네. 그분이 거기서 방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들끼리 방송하면서 거기 또 정치하러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도 그럴 거예요. 네. 그래, 어머님은 좀 이제는 좀 괜찮으세요? 예, 근데 저희를 좋아하세요? 아니 왜요? 아니 즐겁죠, 그냥.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좋아하시니까. 예. 아니 텔레비전 본 화면하고 너무너무 틀리네요. 네, 지금 어떤데요, 화면이 네? 지금요? 너무 자그마하네요. 자그마- 얼굴이 자그마해요. 자그만하네요 자그마해. 얼굴이. 예. TV로는 이따만하게 나옵니까? 그렇게 틀리게 나오는데.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작아서 저희는 지금 둘이만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우리 힌트를 안 드렸는데 힌트 하나만 주세요, 어머니. 오늘 정답의 정답의 힌트는 정답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답의 힌트. 여기에 부닥치면 많이 다치죠. 여기 네. 부닥치면 다치죠. 네. 그죠? 다치죠. 참 광범위하네요. 여기 부닥치면 다치죠. 많이 있는데 부닥치면 부닥칠 다치는 때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문고리부터. 다른 거 하나 줘 볼까요? 찬호 오빠요? 찬호 오빠 머리. 여기 부닥쳐도 많이 제 머리요? 다치죠. 네, 세 명한테 부닥쳐도 많이 제 다치죠. 머리가 그따만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아서 고맙습니다. 자, 김은영 씨, 노량진 재수학원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이군요. 네. 그 50원을 크게 외쳤던 그 여자. 이제 곧 정시 상담 시작하는데 이번에 컬투쇼로 놀러 가고 싶어요. 아니 재수생이에요? 아이. 예? 아이예요, 아이? 수능 시험을 봤어요. 재수는 아니고 네. 재수예요. 네. 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일하다가 아니, 이제 재수생보단 나이가 많은 것 같다고요. 맞아요. 그쵸? 네. 이게 20살이잖아요, 재수생들은. 맞아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희 학원 애들이 아, 제가 몇 나이를. 살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삼수생 애들이랑 친구하고 지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보다 더 말하면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에이, 농담이죠. 농담이시죠? 저 되게 진담인데요? 동안인데. 동안이라고? 몇 살인데요? 그럼 얘기를 해봐요. 두 분이 좀 잘 푸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해봐요. 몇 살인데요? 저 그냥 뭐 제가 나중에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저한테요? 네. 온전한 정신이시죠? 근데 저 시험 본 거 저희 부모님밖에 모르시거든요. 저희 아. 친척분들도 모르시고. 일하다가 시험을 보신 거고 에이, 따로. 대학생이 했는데. 아, 대학교 네. 다니다가 시험을 본 거예요. 대학생은 네. 했어요? 왜 그랬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 모르겠다.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뭘요? 대학생은 그냥 다니지. 그만 대학생을 다녀요? 대학을 다니지. 대학을.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누가 뭐래요? 머리에 꽃은 왜 달고 온 거예요? 이게 내일 또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 네.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니까 네, 달았어요.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즐거운 방송 보고 가세요. 황진 씨. 단영 기자. 전 단영연 기자. 친구는 모델. 친구랑 컬투쇼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단영연 기자가 뭐예요? 머리들을 다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 이 언니는 연기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어허. 근데 모르겠어요. 얼굴을. 재현 배우 많이 하셨나요? 단영 단역으로 많이 했고 단역.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고 배우고 있고 네, 이 언니도 같이 함께. 배우고 있고. 네. 배우네요. 배우가 내 이후에 배우고 배우고 있는 있으니까요. 거죠. 예. 지금 네. 나이들은 뭐 어떻게 되신대요? 저는 25살이고 네. 이 언니들은 28, 9 정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호 씨, 폐렴에 걸려서 병실에 있는 동안 컬투쇼만 들었어요. 어디 계신가요? 오,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딱히 없는데. 그래. 알았어요. 네, 참 특이한 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2시 탈출 컬투쇼 2부.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쏠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 2시엔 2시 탈출 컬투쇼. 행운의 전화 여행 가세요. 어서 가세요. 빨리 가세요. 행운의 전화 여행 가세요. 꼭 여행을 보내드리는 특별한 사연, 절실한 이유가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전국민 여행 보내기 프로젝트 행운의 전화 여행 가세요. 오늘도 SBS 러브 FM의 라디오가 좋다 DJ 개그맨 탤런트 만능 엔터테이너 안선영 씨 어서 오세요. 나오셨습니다. 안선영 씨 오늘 네. 패션이 좋아요. 네. 예. 아까 털이 이렇게 막 복실복실하게 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 차우차우 한 마리가 오는 줄 알았어요. 네네.
제가 다 물어뜯어 버릴 거예요. 남자 혼자 다니는 남자 보면. 굉장한 복장이네요. 감사합니다. 추우니까요. 이런 벗으니까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모자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되게 웃긴 게 네네. 코트랑 모자가 잘 맞아요. 네, 네네. 그런데요. 코트를 벗으면 그니까요. 되게 초라해져. 땀이 나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에이. 코트 되게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패션 감각이 남달라요. 두목 같아요 지금. 약간 김두한 보스 여자 버전 같아요. 같죠. 네. 여자 보스. 조금 여보 같아요 여보. 그래요? 오늘 어떻게 과메기나 한번 하실래요? 오늘 저기 그 방청객 중에 윤문식 씨께서 오셨어요. 어머 어디요? 찾아보세요. 뭐 어느 분일 것 같아요? 어머 선생님 아니에요. 그거 저쪽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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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외모로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윤문 선생님 머리 많이 기셨네. 진짜 닮았다 저거. 예. 닮은 사람도 윤문 선생님 저 있고. 계시잖아요. 닮은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아닌가? 똑같은 분도 있고. 어디요? 저기 우리 어머니가 안녕하세요. 어머나! 쌤, 올 설에는 토끼전 안 하세요? 네? 마당놀이, 토끼전. 멸주부전. 토끼전이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연결될 겁니다. 아니 세 사연 뭐 연결해 보겠지만 사연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추려봤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생윤 씨가. 예, 지난주에 우리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뭐 찬영했던 그 뭐죠? 왜 전통 집안의 며느리 그거 난리 났대요. 이 박사. 네.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갖고 너무 귀엽다고 그분이. 네. 대단한 분이죠. 되게 무서운 분. 아주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숭이 나무에 올라. 대단하신 분. 아니 그걸 그렇게 경박하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완전 잘 들었어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분들이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어머니는 16살 때 오른쪽 다리에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시면 고름이 차고 심하게 부으셔서 고통 속에 잠 못 이루시는 날이 많으시죠. 이제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더해져서 병원 약도 잘 듣질 않네요.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여행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느라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쓸데없는데 쓰지 말고 그냥 모아둬 하고 한사코 거절하세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미나리 다듬는 일을 하십니다. 신혼여행은커녕 못난 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신 부모님을 제주도 여행 보내주세요. 설정은 요즘 어머니의 가장 큰 고민이 저의 비만입니다. 아니 아프신 어머니한테 이런 걱정을 끼쳐드려. 왜 이렇게 살을 찌우셨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시고 전화하시면 바로 그냥 넘어오실 거예요. 어느 정도 주셨길래 그래도. 자, 그럼, 아드님이신데. 네, 아들이 이제 32살이신데 예,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많이 통통하신가? 네, 그러면 다이어트 프로그램 PD로 우리 찬우 형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봅니다. 해보죠. 전북 전주에 사시네요. 전주 맛있는데. 그죠? 도토리가 뭐야 근데? 음식들 맛있어. 그러니까 다이어트랑 도토리랑 무슨 상관이야? 빅토리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카페에서 딴 야가다 이름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는 그 SBS ETV 본격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디톡스예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드님 그 순혁 씨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살을 빼고 싶다고. 예. 아드님하고는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어머님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현재 그 아드님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나가나요? 한 가가 100kg로 나갈 거예요. 가가 100킬로요. 네? 가가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머님은 몇 킬로 나가요? 저 60kg요. 어머님은 60킬로인데 왜 아들이 이렇게 몸무게가 나요? 그게요. 근게요. 네, 지금 그래도 지금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성인병도 위험하고. 예. 몇 살이죠 아드님? 32살이요. 32살에 100킬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머님 많이 노력하셨나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많이 노력했죠. 가는 운동도 하고
그 닭가슴살 사다가 그거로만 또 먹고 그래서 좀 뺀 것이 그 정도예요. 닭가슴살을 한 3kg씩 먹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중량은 지가 먹었으니까. 예. 그렇게 먹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데 닭가슴살을 막 3kg씩 먹으면 더 찝니다. 그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중에 그 쇼니 아시죠? 간고등어 예, 예. 코치 아시죠? 예. 네. 저희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디톡스에서는 간고등어 코치를 능가하는 제주 썩은 갈치 코치가 옵니다. 그 정도로 악명이 높은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자기 여보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네, 아니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거 듣느라고요. 제주 썩은 갈치가 기분 나쁘신가 봐요. 그분의 닉네임이에요. 제썩갈. 예? 예? 제주 썩은 갈치 코치. 강고등어 코치를 능가하는 예. 그분의 닉네임이에요. 제썩갈이요. 예. 성깔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옥 훈련 같은 걸 통해서 30kg 그러면 그냥 빼드립니다. 예. 제주 썩은 갈치 못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그 제주 썩은 갈치 코치 제썩갈 씨와 함께 3개월 동안 삼시세끼 갈치 머리만 드셔야 돼요. 갈치 머리만요? 네. 예. 원푸드 다이어트죠. 예. 고단백 저지방 식품 일단 식단 조절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기분 도전하시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럼 일단 아드님하고요 SBS로 오십시오. 예, 예. 지금 컬투쇼 방송 중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2시 탈출 컬투쇼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예, 아드님께서 예. 그 어머니 그 뭐야 제주도 여행벌이 들으신다고 예.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제주도 썩은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가 뭐 살짝 설정을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예. 아드님이 저희 평생 자식들 키우시고 막 그러시다고 제대로 여행도 한번 못 가보시고 고생하셨다고. 예, 그래서 사연을 저희한테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제주도 썩은 가치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고. 예. 네, 지금 라디오 방송 중에 지금 전화를 받으신 거고요. 예. 예, 아드님이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예, 예.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순혁 씨 한번 불러보세요. 순혁아. 예 어머니. 엄마야. 예. 그 얘기 좀 나누세요 두 분이. 아 예. 아니 매번 여행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자식들 돈으로는 여행을 안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여행도 다니시고요. 그 아버님도 비행기 한번 못 타봤는데 건강하실 때 더 아프시기 전에 건강하실 때 좋은 추억 만드시고 오시라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잘 돼가지고 저도 좀 좋네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다. 네, 어머니 이제 그래도 어머니. 자식 돈은 아니니까 다녀오셔도 돼요. 네, 아이고 아니에요.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가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본데 고맙구만요. 어머니 왜 우세요? 제주도 가는 게 좋아서 그러신 거죠? 예, 그러면 아들이 커서 이렇게 어머니 부모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아. 너무 감사하지요. 아들, 아이고, 아드님, 예. 아드님 네네. 살 빼세요. 아 감사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지금 아들이 건강을 걱정하고 계세요. 그럼요. 본인 건강보다 아들 걱정을 더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꼭 살 좀 빼시는 게 오히려 더 큰 효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주도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보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예, 본인이 살을 빼는 게 더 예. 어머님한테 효도가 될 거예요. 닭가슴살 3kg씩 먹지 말고요. 아, 저 번데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왜 번데기 왜요? 번데기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네, 번데기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그게 좋다고요. 그리고 아, 번다요. 아침 저녁으로 번데기를 주셔가지고. 근데 저 안선영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요요가 심해서 예, 더 많이 찌고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어요. 예. 골고루 대신 좀 같은 방법이라도 뭐 닭가슴살은 또 삶는 방법, 뭐 예. 밥을 먹으면 잡곡밥, 뭐 고구마도 굽거나 튀긴 거보다는 살짝 찐 거, 수분이 많은 거. 그래서 포만감 주고, 그리고 너무 출출하면 해조류 있잖아요. 김, 마른 김, 맨김, 소금 없는 거. 예. 이런 걸로 드세요. 예, 예. 꼭 다이어트 하시고요. 어머님께 예. 드리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하세요. 평상시에 가슴이 돌던 말. 어머니, 저 이제 올해는 결혼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모님 걱정 안 하게
이쁘게 잘 살게요. 항상 고마워. 건강하시고요. 존경하시고 사랑합니다. 어이 고맙네 아들. 어머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한테 잘 살라고. 아들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졌으니까 각시 사랑하고 좋은 가정 만들어서 우리 한번 살아보게.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그래요. 어머니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가면 코끼리도 태워드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왕복 항공권은요, 홍콩, 방콕, 마닐라도 가는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리고요. 숙박권이랑 코끼리 탑승권도 드리니까 즐겁게 다녀오십시오. 네, 이게 무슨 코끼리 그 공연 쇼장이 있대요. 제주도 가면. 그 타고 이렇게 네, 도는 그런 게 것 아니라 같아요. 공연을 하는 코끼리를 거 타고 보고. 제주 시내를 도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저도 이상한 그렇죠. 상상 일출봉에 코끼리 타고 올라가나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치앙마이도 없고요. 예, 아니구나 그거. 성산 일출병에 코끼리 타고 올라가서. 예. 아니면 뭐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지금 또. 아니면 오분자기 뚝배기 집을 코끼리가 비겁으로 오나 보통 본거가 갈치조림 비겁으로 오잖아요. 예, 갈치조림 세트 먹으러 코끼리 타고 어디를 볶음 먹으러 가나 코끼리 타고 가고. 고민 많이 했어요. 자,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나를 여행 보내주고 싶어요. 누나는 어릴 때부터 저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공부를 곧잘 했던 누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상명이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이니까 대학을 보낼 수 있지만 은민호는 힘들 것 같아 하셔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등록금이 조금 덜 드는 전문대에 들어간 누나예요. 저도 대학을 가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됐는데 부모님보다 누나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누나가 저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라고 동생이 멋지게 한 건 하고 싶습니다. 설정은 누나 중학교 때 친구인 김민영 누나가 전화하는 걸로 해보세요. 연락 끊긴 지 꽤 됐거든요 하셨네요. 어떻게 해요? 누나요? 네, 김민영이라는 누나 친구로 전화를 해보래요. 목소리는 모르시겠죠? 28살이에요. 위험한데. 28살 목소리. 되게 오래됐대요. 저 몇 년 전이죠? 중3 때부터 이 목소리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28이면 몇 끊겼나 봐요. 년생이에요? 중학교 때 끊겼대. 참 코끼리 태워드리고 싶은데. 코끼리 타고 5분짜기 먹어야 되는데. 전화 안 받으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사연 먼저 할까요? 어떻게? 다음 사연 먼저 해볼까요? 다음 사연 먼저 읽고 이따가 또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미 씨는 좀 이따 전화를 하고요. 세 번째 사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부가 되신 부모님 신혼여행을 보내드리고 무슨 싶어요. 말이에요? 제가 중3 때 엄마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혹시나 갑자기 생긴 큰딸이 부담되실까 꾹꾹 참았습니다. 어허. 7년 동안 제 공부 뒷바라지에 부족한 거 없이 묵묵하게 돌봐주셨어요. 드디어 올해 혼인신고를 하시고 저도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해드릴 게 없는데 고생하신 아빠와 뒤늦게 행복을 찾으신 엄마께 제주도 여행의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설정은 아빠가 사무실 집기나 고물 같은 걸 받아서 다른 곳에 파는 일을 하시는데요. 식당 정리한다고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하셨습니다. 아우 기특하네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이제 예. 혼인신고 안 하시고 이제 같이 네네. 사시긴 하셨는데 이해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예. 중3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김웅길 아버님 50세 형님이시죠, 그죠? 네. 정말? 우리가 50처럼 보이나요? 62년생. 6.25 때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145 때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환웅이에요. 음력.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사장님? 누구세요? 예, 저 고물 같은 거 취급하시죠? 네. 아, 제가 그동안 그 식당 하는 걸 정리하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어디신데요? 식당 집기도 받으시죠? 예. 여기가요, 저기 탁골공원 근처에 예, 종로원데 인도 식당을 열었거든요. 네. 예, 한 달 됐는데 망했어요. 카레가 너무 맵다고. 근데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요? 예. 아니 저기 그 딸
딸이라 그러면서 우리 칼 먹으러 한 번 누가 왔었는데 네. 박희윤 씨? 예. 그리고 카레가 너무 맵다면서 계속 그래도 맛있다면서 설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이런 카레는 처음이라며 아빠를 모시고 오고 싶은데 예? 예,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이걸 하는데 근데 딱 마침 망했어요. 망하면 전화 달라 그랬는데 진짜 망했네요. 그래갖고 전화 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 언제쯤 들리면 되겠어요? 예? 언제 들리면 되겠어요? 아휴, 어차피 망했는데 뭐 아무 때나 들리시면 되죠 뭐. 전 재산을 다 해서 이게 우리 아들이 인도에서 이제 출장을 갔다 레시피를 갖고 온 건데 아이고 이렇게까지 맵게 하면 안 됐었는데 손님들이 그냥 한 숟가락 먹고 욕을 하고 가고 그러니까 근데 딸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희 카레를. 그러면 어차피 그 자재 같은 거 그런 거 다 처분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저기요. 네. 제가 저기 그 김태균이라 그래요. 네. 컬투 아세요? 컬투? 예. 예, 제가 컬투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시 탈출 컬투쇼입니다. 예, 따님께서 아버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설정을 했어요. 예. 따님이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를요? 따님을 불러보세요. 예. 시은이요? 네네. 시은아. 아빠.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빠랑 엄마 여행 좀 보내드리려고요. 나 시간이 안 돼. 네? 공짜예요, 아버님. 아이 그래도 시간이 안 돼. 그 공짜라도 지금. 숙박비도 공짜예요. 아버지. 그럼 받아서 남을 주든가요, 아버님? 아니 자제분들 가라 그래도 비행기 숙박 다 공짜인데 아버지. 제주도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안 나와요. 아니 아무 때나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날짜 가시고 싶은 날짜 정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딸이 너무 고맙잖아요. 어머니 여행 보내드린다고 이 사연 라디오에 보내서 당첨되셨잖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아니요, 왜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아버님 너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처음이라 뭐 좀. 그러셨구나. 따님. 네. 예, 아빠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빠 감사합니다. 정말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빠라고 부르게 될 때까지 마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되게 많이 했고 따님이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든든한 존재의 아빠 때문에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셨어요 따님께서. 아버님? 예. 예. 좋으시죠 이제? 예. 따님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요. 네, 그래요. 아버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따님한테요. 아버님? 예. 아버님도 따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뭐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희윤 씨한테. 아버님 목매이신 듯한데 따님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고마워. 정말 한마디씩만 하는 모녀를 만나봤습니다. 마음에 아주 많은 마음 담고 계신데 말은 차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따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은 좀 서먹한 것 같지만 가슴속에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오고 가는 그 감정이 보이니까 좋네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네, 잠시 후에 뵐까요? 네, 잠시 후 4부에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내가
내가 3살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는 처음 들어봤네. 컬투 형님들 완전 대박이야. SBS 채널 고정해요. 파워 FM 힘을 실어줘요. 두 형님의 몸 말리는 입담 들어봐도 시간 컬투 시간. 개그란 게 원래 머리 크기에 비례하지. 그럼 대체 누가 우리 컬투를 상대하지? Nobody. 당연히 둘이 챔피언. 2시만 되면 내 두피를 뺏겨. 완전 인정. 자, 두지탈출 컬투쇼 행운을 전해 여행 가세요. 4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이 아까 그 누나를 여행 보내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어릴 때부터 본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공부를 이렇게 또 못하고 이렇게 그랬던 사연이었는데 누나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남동생이 사연을 보냈는데 오래된 누나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끊긴 친구. 두 번째 사연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금미야. 누구세요? 민영이. 김민영. 여보세요? 야, 기억 안 나? 누구세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친구 김민영. 야. 야. 야, 너 어떻게 알았냐, 내 번호? 야, 완전 반갑지? 내가 여보세요? 응. 내 신촌에 병원 갔다가 상명이 만났어. 상명이 명찰에 알아봤냐, 최상명 써 있는 근데? 거야. 그래갖고 내가 긴가민가 했거든. 알아봤어? 옛날 얼굴 있더라 조금. 너 근데 목소리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야. 그지? 내가 변성기를 심하게 고등학교 때 알았어. 아, 그랬어? 병원에 왜 갔어, 근데? 완전 허스키하지? 어. 야, 어떻게 지내? 나 그냥 지내. 나 지금 면접 와 있어, 여기. 아, 진짜? 1박 2일 면접 와가지고 합숙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전화가 계속 네가 계속 전화했었니? 오. 너 그 8090, 8050인가 그네 거야? 그래. 왜 이렇게 안 받아? 나 지금 면접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잠깐 받았어. 아, 진짜야? 야. 그래서 너 지금도 이뻐? 안 예뻐. 무슨 소리야? 너 옛날 나 예뻤냐? 나보단 낫잖아. 너 날 기억 못하고 있구나. 야. 나 완전 얼굴 재개발했어. 아, 그래? 대박이야. 못 알아보는 지금. 거 아니야? 끝나. 그건 내가 내 동생한테 물어볼게. 야, 내가 정말 튜닝의 끝을 보여주는 얼굴을 갖고 있어 지금. 야, 너 우리 한번 보자. 그래, 나 못 알아볼 수 있어. 나 명찰 달고 나가야 돼. 너 나 완전 못 알아봐. 너 덕은동 아직 살아? 똑같아. 똑같아? 야, 나 결혼했어. 진짜? 야, 우리 신랑은 나 완전 이쁜 줄 알아 원래부터. 너 언제 결혼했어? 대박이지. 언제 결혼했어? 올 초에. 진짜?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아빠들끼리 연락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빠랑 나랑 너 찾아가지고 연락하려고 했는데 뭐 연락이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으면 됐지. 우리 아빠도 연락처 잊어버렸더라고. 너네 아빠 연락처를. 아, 그래? 어떻게 여기서 만났냐? 완전 신기해. 그래서 최상민이 계속 전화를 받으라고. 나 지금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 명만 받으라고 말을 안 해줘.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화인데 기집애야. 그럼 말을 했었어야지. 야, 그 전화를 받아야 말을 해야지 기집애야. 그러냐? 야, 네 동생 병원에서 일하는 거야? 야, 내가 사실은 이번에 애 낳고 치질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어머, 상명이 만날 줄 어떻게 알았니? 야, 병문안 좀 와봐. 너 지금 입원해 있니? 그래, 대박이야 지금. 나 기저귀 차고 있어. 지금 힘들어. 언제까지 있어? 나 내일 모레까지 있어. 그래? 그래. 내일 모레 언제 태어나는데? 야, 나 지금 너 내 얼굴 완전 못 알아보니까 잘 찾아와야 된다. 너 이름표 보고. 야,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해. 내가 저 오늘 바로 올라가거든. 야, 그래, 올라오는 건데. 야, 나 여기 병원에서 진짜 대박. 야, 나 치질 수술하고 바로 다음 환자 누군 줄 알아? 누군데? 정찬우. 왜? 걔도 컬투. 걔도 했어? 야, 3번째래. 야, 너 수술을 누구한테 했냐? 나? 담당 의사. 나는 좀 나이 많으신 분한테 했는데. 의사한테 했지. 과가 뭐야? 항문과지. 대장문외과? 그래, 항문외과. 내가 외과 있었잖아. 거기 누구한테 했어? 그래? 김남준님한테 했어? 야, 자세 완전 굴욕이야. 수술 알아?
아,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선생님 이름이? 정태기 선생님. 아, 나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썹 문신해갖고 나 실내 안 가갖고. 짜증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과 아니구나. 아 그래? 야 언제 한번 봐. 야, 내가 야, 우선 너 정찬우 아저씨랑 나 되게 친해졌거든. 여기 병원 그랬냐? 실에서 아저씨가 컬투쇼 한번 초대한대. 아, 그래. 티켓 같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 그래, 지금 바꿔줄게. 여보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예. 반갑습니다. 정찬우. 컬투 정찬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언제 한번 오세요. 언제 태어나세요? 제가 제 친구 안 보러 가도 그분은 뵈러 갈게요. 야! 여보세요? 오늘 와 목동이야 목동 우리. 안녕하세요. 여기 SBS 컬투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지 컬투쇼 방송 중에 라디오 연결이 되신 거예요? 좀 전에 동생 최상명 씨가 네. 누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좀 전에 통화하신 게 그 민영 씨가 아니고요. 안선영 씨예요. 안선영 씨. 안선영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 그쪽 깔끔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 정찬우 그 개가 아니에요. 야, 개도 수술했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연예인들. 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지금 뭐 면접을 볼 1박 2일이나 가신 게 있었나 봐요. 네. 동생 우리 상명 씨께서 누나가 너무 고마워서 사연을 보냈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제주도 여행 공짜로 가시게 되셨어요. 좀 보내주세요. 네, 아니 지금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 거고요. 저한테 죄송하다고요? 정말요? 야, 아까 전화를 계속 하는데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내 면접 중에 있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 컬처 방송 중이고요. 동생이 연결돼 있거든. 한번 불러보세요. 여보세요? 미안해. 아까 소리 질러서. 야, 내가 그래서 받으라고 그랬지? 그럼 말을 해야지 나한테. 내가 평소에 그런 적이 있냐? 동생 맞아요? 동생이 내가 친구야. 너무 긴급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저 동생 맞아요, 상명 씨? 맞아요. 네, 왜 반말을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누나가 저한테 개라 그러죠. 네, 두 분 대화 좀 나누세요. 보기 좋습니다. 아니요, 별로 대화 나눌 건 없고요. 정말 저희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바로 서먹상어악한 사이예요. 네, 동생이 누나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 것 같아요. 누나가 희생을 많이 해줬다고. 여보세요? 네, 알면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고마운 게 나오는구나. 네, 정말 엉키네요. 저희 동생이 진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누나한테 한번 제가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대박이야. 그동안 잘 안 듣고 속썩이는 너 때문에 마음고생하랴, 집안일 엄마 도와서 하랴, 식당 구하랴, 몸도 마음도 많이 고생 많았어. 이제는 좋은 직장 잡고 우리 집안에 누나한테도 나한테도 항상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 누나,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사람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누나. 네? 누나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지금 산행을 하면서 전화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주 숨이 턱에 차는데. 아무튼 고맙고요. 제주도 여행 진짜 보내줘요. 아니요, 저한테 말고요. 나한테 하라고, 나한테. 네, 상명 씨한테 고맙단 말 한마디 해주세요, 동생한테. 나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잘 갔다 올게. 근데 혼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동생이랑 가세요. 그러긴 싫어요. 개가 가드릴까요? 걔가 같이. 그래요. 두 분이 이렇게 뭐 퉁퉁거리고 그러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애가 깊은 게 느껴집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나가 이 취업 준비 중이래요. 야, 어떤 회사인지 면접을 산행을 하네요. 체력을 보나 봐요.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신입사원들 뭐 네, 같이 맞아요. 2박 3일간 맞아요. 뭐 이렇게 체력 가지고. 보기. 예. 중요하지, 많이들 체력. 하죠. 저도 제가 2살 누나가 있는데 2살 위에 누나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밥만 하고 퉁명퉁 하면서 요런 사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쵸. 이해가 가요. 그리고 한 2-3살 이렇게 차이 나면 누나랑 왜 남동생이랑 기싸움 반말하고. 하잖아요. 네. 야, 뭐 왜? 야, 뭐 네가 좀 왜 나한테만 시켜 맨날 뭐 이러죠. 네, 맞아요. 친해서 그런 거지. 이게 뭐 진짜로 그럼요. 네
보기가라는 마음을 갖고 나이 있지 누나, 않겠죠. 우리 나이 누나요. 보고 싶어요. 네네. 김나영 씨. 서윤 씨 크리스마스 때 뭐 합니까? 이제 오늘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주말이잖아요. 예, 예. 잘 물어보셨어요. 예. 전 드라마 세트장에서 밤새요.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요.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겠어요. 만약에 세트장에 녹화가 없었으면 더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울지 않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성동일 씨랑 함께 예쁜 사랑을 합니까? 저희 키스신 찍었거든요. 와우. 네, 아시다시피 드라마는 이제 앞에서 따고 뒤에서 따고 여러 번 카메라를 찍죠. 그래서 정말 새벽 5시 반에 나가가지고 7시쯤에 한 20번 한 것 같아요. 뽀뽀를. 작년에 2PM 찬성이 마음이 이랬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성동일 오빠는 계속 이유 없이 싱글벙글 하시는데 저는 계속 하면 할수록 되게 지치고 저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막. 그 씬을 찍는 걸 한번 봤잖아요. 네. 정말 칙칙하게 껍데기집에서 두 분의 데이트. 둘이 데이트하면 껍데기집 데려가고. 아니 근데 다 괜찮은데 그래도 여배우 감정을 잡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키스신 직전인데 코털이 너무 이렇게 지게발처럼 지게발처럼 나와 있어. 소라게 지게발처럼 나와있어. 내가 오빠 코털 좀 자러 가자고. 나 감정 못 잡겠다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집 껍데기집 진짜 맛있는데. 여하튼간 뭐 크리스마스 때 아주 좋은 스케줄이 있네요. 껍데기 집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끝나고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크리스피? 예, 크리스피하게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전 일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뻐꾸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What are you doing now? 3011님 경찰관인데 오늘은 관내 요양원 김치 봉사 활동을 왔습니다. 무려 8,000포기.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와, 마무리 단계. 세상이 다 김치로 보여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8,000포기면은 와 대단하네요. 정말 가슴 따뜻한 연말이에요. 0479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을 해요. 고객님께서 옷을 사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을 하셨는데 봉지를 뜯었는데 옷과 함께 컬투 CD가 나왔어요. 지금 저희한테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 반품하는데 거기 왜 우리 CD를 거기다 넣어갖고 다시 반품을 했을까? 온거 들으세요. 4621님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우 형이랑 술 먹고 싶네요. 술 먹으면 미친 소 찬우 형 뭔 소리야? 파라나 사고가 났나봐요. 근데 운전자분이 사고 날 때 혀를 씹었나봐요. 차 걱정보다 혀 씹어서 아프다고 난리예요. 9281님 퀵서비스 아저씨가 스쿠터를 타고 가시는데 시크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운전해요. 섹시하네요. 5101님 지금 덤프트럭이 짐 버리다가 뒤로 넘어갔어요. 와 근데 운전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면서 또 그러네.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4568님 큰애 없고 둘째 안고 화장실에 있어요. 몇 년생인데 같이 오르되니까 볼 일도 편히 못 보네요 하셨네요. 2483님 지금 시험지 호치 기술을 찍고 있어요. 2750장을 찍어야 됩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김치를 지금 8,000포기를 담그신 분이 있는데. 3840님 중국집 배달원인데요. 지금 그릇 쓰고 중인데 군만두가 보여요. 먹고 싶네요. 2836님 1시간 전에 컵라면 1개, 햇밥 1개, 호빵 3개, 떡볶이 2인분 먹은 여대생인데요. 뭐야? 그렇게 먹었는데도 지금 배가 고파요. 자 오늘의 뻐꾸기였고요. 뻐꾸기에 선정된 몇 분께 선물 드립니다. 끝나고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네 오늘 끝곡 신나는 노래로 선정했네요. 신디 로퍼가 부릅니다. 네, Only Christmas Morning 이른 크리스마스 아침인가요? 네, 요딴 노래 들으면서 우리는 또 내일 뵈야 될 것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섹시하시길 빌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섹시하세요. 내일 공연 3번인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Listen to the children sing, watch them danc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waiting for
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귄 게 아니라 그냥 친구였기 때문에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모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하는 것 같았다. 그냥 다음날 아침, 아직 푹 자고 있을 때 전날 차를 타고 조금 피곤했기 때문에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모는 나에게 다시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나를 불렀다. 며느리님, 이 집은 5시인데 정오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보, 지금 제가 실수를 해서 우리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모는 고집이 세서 내 설명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한두 가지가 있는데 숨기지 말고 말해보세요. 나도 알고 있어요. 며느리가 되려고 여기까지 왔을 때 놀라지 않도록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받아줄게. 희우가 나타나자마자 끌어당겨 엄마에게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치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 같군요. 당신은 여기서 먹고 자고 있지만 우리 엄마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나요? 그렇게 말하면 괜찮습니다. 저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침에 가서 준비하고 그를 도와주세요. 그 사이에도 그는 가족 문제에 관해 계속 수다를 떨었다. 당신의 집에는 몇 에이커의 땅이 있습니까? 결혼하면 이름을 희애우와 며느리에게 물려줄 예정이다. 귀하의 가족은 매년 몇 번의 사망 기념일을 갖고 있습니까? 기일이면 자식과 손자가 이렇게 모여야 하고 저렇게 모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귀가 윙윙거렸다. 아침 식사 후 희애우가 우리를 바다에 보러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린을 태울 시간이었는데 린을 오래 태울 시간이 되기 전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희애우 다이의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모는 나에게 달려와 내 손을 잡고 나를 집으로 끌고 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모, 삼촌을 소개하기 위해 여기입니다. 이것은 효의 미래 아내입니다. 내 집, 내가 누구인지 말해보자. 이거 어딘가요, 엄?